bass louder.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2월 3일, 자,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2월 한 달간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2월 달에는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그 2020년 1월 달에는 뭐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연초에 뭐 전쟁 위기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증시가 이제 코스닥지수를 뛰어났는데 뭐 1월 초에 증시가 조금 이제 그 급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말에도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좀 증시가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첫날부터는 좀 이제 뭐 급등이라는 것들, 좋은 수익들을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개인들의 기대처럼 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증시를 조금 눌러놨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항상 많이 흔들면 흔들수록 주식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글쎄요, 요즘에 이제 우한 폐렴이 좀 이제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약간 좀 지장을 좀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 모임도 별로 안 하시고 매출도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그 경제 특히 이렇게 그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위축이 되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항상 위축이 됐었어요. 자, 요 얘기부터 먼저 이제 하면서 2월달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 관련주 동향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 동향 대선주까지 쭉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수없이 겪어본 건데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신종플루 뭐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이제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당연히 뭐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사람들의 활동도 위축이 돼요. 그래서 식당 가면 사람도 없고 사람 모이는 자리에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식하는 분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주식을 안 사고 방송도 안 듣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아무런 수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주식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을 때 그때 시장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시는 분들은 항상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또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또 모였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들을 싸게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2월달 이제 2월 딱 됐으니까 2월 투자 전략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드디어 개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중국 증시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들을 꽤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사람들이 주식하는 분들 아침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막 주식을 갖다 버리신 분들도 오늘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국 증시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예, 청풍님 어서 오세요. 네. 왜 그랬냐면 그 방송에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뭐 물의 방송에서는 언급을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거든요. 뭐냐면
자, 이제 뭐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특히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연휴를 이렇게 즐기죠, 그죠? 일본 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안에 악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이 쉬진 않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계속 장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하루나 이틀 쉴 수 있고, 어떤 나라는 5일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쉴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결과는 거의 비슷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중국 예를 들어서 한 5일 동안, 예를 들어서요. 5일 동안 주식시장이 안 열렸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주식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급락을 했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한 10% 빠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5일 동안 안 쉬었던 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10% 하락해서 출발해요. 이게 되게 쉬워요. 산수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랬고요.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었냐면 요번에 다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일본 증시를 보시면 일본이 네? 지난주 월요일날 2% 급락했고 그 다음날 추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대충 합하면 대충 3% 전후로 빠졌어요. 여기 대비 따지면 한 3% 하락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2% 급락할 때 우리나라는 지난주 월요일날 구정연휴였기 때문에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그 다음날 3%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똑같이 빠진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다음에 홍콩이 이제 하루 정도 더 쉰 다음에 열렸거든요. 홍콩이 그 다음날 여기서 몇 퍼센트 빠졌냐면 홍콩은 3% 빠지고 그 다음날 더 추가 하락했었죠.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열리니까 대만은 그동안 좀 덜 빠졌겠죠. 그동안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한 5% 정도 급락합니다.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이 순차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일본, 우리나라, 홍콩, 대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처음엔 2%, 3%, 그 다음엔 뭐 4%, 5%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연장을 설 연휴를 연장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열린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오늘 한꺼번에 오늘 마이너스 7%에 끝났거든요. 네, 아무튼 아침에 마이너스 8% 정도로 급락 출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 최고점 여기 떨어지기 직전에가 한 2250 아니었나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최저점이 얼마였어요? 오늘 최저점이 최저점이라고 해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네, 이것까지 계산하기 시간이 없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진 거 있죠? 네, 계산해 보면 대충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빠질 만큼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국이 아침에 마이너스 8% 급락했죠? 급락 출발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중국이 이 정도에서 하락 출발할 거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져 있었거든요. 일본도 뭐 비슷비슷하고요.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키를 맞춰서 하락 출발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나라가 시초가 대비 더 이상 급락이 안 나왔죠. 양봉으로 끝났어요. 보합에서 끝났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랑 서로 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은 뭐냐면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안했던 분들은 얼마나 아침 9시부터 손절 때리고 얼마나 그런 행동들을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전 10시 지나면 중국 증시가 열리죠. 그죠? 그러면 또 중국 증시 열리면 또 안 그래도 급락 출발할 거 뻔한데 거기서 더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간단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졌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는 뭐 하한가 나온 게 3,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죠? 네, 오늘 중국에서 하한가 나온 종목이 3,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래소에 하한가 나온 종목 하나도 없고 코스닥 하나 2개 정도 있네요. 그죠? 뭐 저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그 하한가 나온 것도 뭐 마스크 테마주들 좀 급락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겠죠. 그죠? 네. 뭐 하한가에서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 출발했지만 중국도 잘 보시면 양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안 나왔어요. 네,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우리나라도 이제 양봉으로 잘 끝났고, 심지어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죠. 네, 플러스 0.6%로 끝났어요. 아주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수를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지수보다 종목에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익들을 거두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지수 걱정 그만하시고 종목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아침에 나왔었는데 태국에서 독감 에이즈 혼합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확진자가 이제 생명의 생명이 잃을 뻔했던 이제 그런 중증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48시간 만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71세면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대요. 실제로 호전되고 있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만 한동안 뭐 계속 이제 이런 뭐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사람 없다고, 전철에 사람 없고 식당에 사람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항상 그랬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시냐면 이따가 기사 하나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제 중국 증시 얘기해 드렸고, 미국 증시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아무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가가 추가 하락은 안 나왔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이제 급등 나온 것들이 꽤 있죠. 특히 대선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추가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렴 관련주들, 오늘 이 폐렴 관련주 중에 특히 마스크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경고를 해드렸죠. 뭐냐면 과열됐다. 대표적인 게 뭐 모나리자 같은 이제 마스크 테마주들인데 저희 방에서 매도한 가격대가 대충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팔고 나서 양봉이 하나 더 나왔어요. 양봉이 하나 더 나온 이유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다이궁이라고 하죠. 보따리상들, 욕심 많고 양심도 없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싹쓸이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마스크 시장을 교란을 시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피해를 끼치는 민족들인데 저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마스크만 비싸게 사게 만든 게 아니라 주식도 비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한 방 더 나온 거예요. 과열. 그러니까 중국 보따리상들이 주식시장도 교란을 시켜놨어요. 네. 아무튼 이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오늘 어때요? 장대 연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얼추 고점이 다 나왔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모나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KM, 네, 이런 종목도 양봉이 하나 더 나왔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장대 운봉 꽂아 놨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과열됐다. 여기서 잘못 건드시면 감옥에 갇힌다. 제가 저녁 방송할 때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종목들이 과열됐고 대량 거래 터졌고 시종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었죠. 근데 그 경고를 왜 했냐면 이런 음봉이 나올 때가 다 됐었어요.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나올 때가 다 됐었거든요. 원래는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중국 보따리 상들 때문에 마스크주들이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주말에 뉴스 보니까 어떠셨어요? 뉴스 보니까 진짜 무슨 마스크 테마주 더 갈 것 같고 막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 막 기업 실적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스크 테마주들이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아마 매수한 개인들도 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 생각대로 안 됐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걸 미리 과열될 거다,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다,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쭉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걸 그래서 맞춘 걸까요? 아니에요. 네. 제가 똑똑해서 맞춘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겪어봤고요.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래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알잖아요. 왜요? 겪어봤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를 겪는 게 싫으니까 무방 열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4일 동안 6방송 했어요. 금요일날은 이제 하루 쉬었는데 계속 얘기했다고요. 물리시지 말라고. 오늘도 방송 열었는데 아마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안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렸으면 만약에 방송을 듣고도 물렸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엑기스 하나 방출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감옥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왜 감옥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차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지도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100% 똑같겠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항상 시장은 약간 변형이 되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항상 똑같았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앞에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진짜 한 달,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약간 얘기를 해드리죠. 이게 보시면 얼마나 흉악해요. 자기가 올라온 거에 절반을 없애버리죠. 여기서 욕심 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수익 났으면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봉 하나 맞으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자 보세요. 감옥이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다른 말로는 이제 박스권입니다. 제가 경고를 많이 해드렸을 때 사례를 들었던 게 우진비엔지죠. 우진비엔지가 여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여기처럼 될 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처음에 이렇게 상한가 2개 정도 나와서 급등을 시켜놓고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계속 이럴 거라고.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박스예요.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감옥이죠. 이 안에다가 개인들을 몰아놓고 여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력들이 쓰는 고도의 이제 물량 떠넘기기 기술이죠. 여기에 걸려들면 약도 없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한번 방송창 제목에다가 써놨죠. 우한 폐렴이 약도 없는 게 아니라 우한 폐렴 이 테마주에 잘못 물리시면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한 폐렴 좀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어요. 더 갈 거예요. 대신에 대량 거래 터지고 개인들 잔뜩 들어와서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놓는 종목들은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진비엔지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바람에 마스크주들이 양봉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나중에 결국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상한가 2개 나왔는데 갑자기 음봉한테 후려치죠. 이 음봉이 마이너스 17%짜리였어요. 그리고 추가 하락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양봉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갭상승에서 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는 선을 여기다 긋고 위쪽에다가는 여기 최고점 여기죠. 요 정도로 해놓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감옥을 갖다가 눌림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세력들이 이제 물량 떠넘기는 구간인데 세력이 매집한다라고 거꾸로 해석하시면 되면 어떻게 거꾸로 해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줄줄줄 흘러내리겠죠.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걸려들지 마시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 방에서 우한 폐렴 관련주 매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1월 29일 날이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보여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매도 사인은 어떻게 냈으며 매도 사인은 어떻게 냈는지, 그죠? 여기 보면 카스, 대림제지, 대봉 LS,
모나리자, K, 웰코나 다 팔았잖아요. 진매트릭스, 진바이오텍, IM, 대봉, LS, 보라 이거 다 갔거든요. 다 팔고 정리했잖아요.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우한폐렴주 공략 안 하냐? 하고 있어요. 어디 걸려?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릴 일이 별로 없죠. 종목을 오늘 그 한 15% 정도 수익 내고 물량을 좀 줄인 게 있어요. 그런데 공개는 못해요. 아직 물량이 남아있고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우한폐렴 관련주로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한폐렴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위에 거 사시면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니까 밑에서 사셔서 수익들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렴수혜주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후발주자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마스크주들이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지느냐? 우한폐렴이 내일 아침에 하루 만에 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최소한 한두 달 질질 끌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한두 달 내내 조정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 얘기가 나올 거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 이제 또 위중한 것처럼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제 확진자라든가 뭐 감염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다가, 그죠? 줄어들면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운봉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하나 죽었다든지, 갑자기 어디에서 뭐 집단 발병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양봉 나와서 치고 나오겠죠.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움직였던 테마인데 이 당시에 그랬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니까 상한가 2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속으로 안 터지니까 운봉, 중간에 이제 확 터지니까 급등, 그 다음날 괜찮다 그러니까 운봉, 또 터지니까 양봉,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진베인즈가 이게 만약에 대선주잖아요. 대선주면 안 팔아도 돼요. 뭐 끌려내려도 상관없다. 괜찮아,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면 대선주들은 되게 1차 파동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또 가고 쉬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시면 나 정말 귀찮은 성격이다 그러면 그냥 들고 계셔도 돼요. 뭐 물리면 어때요? 나중에 또 갈 건데. 아주 그냥 간단하죠, 그죠?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왜냐면 전염병 테마주들의 특징은 1차 파동으로 끝나요. 에볼라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지카 바이러스도 그랬고, 신종플루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1차 파동이 끝이었어요. 들고서 버티시면 어떻게 된다? 일로 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왜요? 제 경험상 그래요. 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뭐 일이 뭐 복잡하게 돼가지고 양봉 하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개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항상 바이러스는 잡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그 우한폐렴 관련주 중에 과도하게 급등했고 과도하게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이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 우진비엔즈하고 이글벳도 옛날에 만들었겠죠, 감옥을. 이때는 감옥이 이거는 짧았어요. 감옥이 짧았던 이유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냥 우진비엔즈는 그냥 떠 있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감옥을 만든 종목들, 감옥을 만들어가는 종목들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모나리자 아까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지선이 어디냐면 여기쯤이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지지선이 여기쯤이에요. 심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대충 맨 밑에 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요거는 빼고 아마 요 정도가 지지선일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뭐 이제 우한폐렴이 이제 계속 지속은 될 테니까 반등도 나오겠죠. 근데 악고점은 못 제껴요. 다시 떨어지겠죠. 올라갈 거예요. 악고점은 못 제껴요.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두 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양봉이 나오면 10%, 20%짜리 단기 급등하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런 음봉 맞을 때 종가 매수하시면 돼요. 자신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네.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했는데 하한가 목전에서 끝났는데 마이너스 28%에 끝났는데 이걸 종가 베팅한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밑에다 대놓고 받는다고요?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그냥 이런 밑에서 우리 회원들처럼 1월 14일날 이거 샀죠, 그죠? 여기에서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금방 부자 되실 거예요. 여기서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여기서 한번 내보시라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KM 차트가 똑같죠? 감옥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웰크론 우리 방에서 다 파는 거죠. 네. 이제 감옥 만들기 시작했죠.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카스 이거는 뭐 감옥 만들 것도 없어요. 이건 왜냐면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급등했던 거 다 없애버렸어요. 수익이 나고도 욕심내서 못 파는 분들은 여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카스가 얼마나 대량거래 터졌는 줄 아세요? 저희도 이거 환경주로 매집했다가 2,000원 정도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이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거를 합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터졌어요. 언제요? 지난주 금요일날. 네, 이 주식은 한동안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대량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럼 항상 아시죠? 이거는 대량 거래 터진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급락한다? 그래 앞으로 요 가격대는 악성 매물대가 돼요. 그러면 단기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파루 있죠? 이런 것들 보세요. 네, 구해조선님 어서오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문봉 하나 꽂아놨죠? 한 2주 동안 올려놨던 거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경고를 계속했던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라고. 밑에서 살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쪽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얘기는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감옥을 또 왜 만들어 놓냐? 요렇게 사람들을 가둬놓고 후발주자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후발주자가 자, 잘 보세요. 후발주자가 더 갈 거라니까요. 근데 후발주자가 갈 필요가 없으면 후발주자가 뭐 안 간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음봉 맞고 그냥 바로 떨어져서 다 끝내버릴 거예요. 하루가 그냥 바로 내일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뭐 내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감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다. 그거 뭔 줄 아세요? 이 종목은 신고가 바로 날 생각도 없고 밑으로 떨어질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이제 우한 폐렴이 계속 지속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왜 이 종목들을 이렇게 붕 띄워놓냐면 후발주자들이 가야 되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여기서 이런 식의 음봉을 한 2개 정도 더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후발주자가 갈 수 있겠어요? 세력들도 돈 벌어야 되는데요. 후발주자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가겠어요? 오늘 후발주자들도 이렇게 음봉맞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반등 나오고 하면 그 종목들은 후발주자들은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날라요. 이렇게. 자, 설명만 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확실하게 마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죠. 아까 우진 BNG 있죠?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들으시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제가 그랬는데 우진 BNG가 여기 보시면 9월 18일인가 하여튼 9월 중순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9월 말쯤에 추가 급등이 나오고 10월 초에도 급등을 했고 10월 11일인가 10월 한 그때쯤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요렇게 쭉 급등을 했거든요. 자, 9월 중순부터 10월 11일 10월 11일까지 급등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20%짜리 급등이 나왔어요. 정확히 19%인데 대충 20%라고 할게요.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그죠? 감옥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마지막에 나온 게 20%짜리 양봉이에요. 급등이었어요. 자, 이 종목이 감옥 만들면서 이렇게 막 더 갈 것처럼 쇼를 할 때 그때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윙이푸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를 싸그리 이제 죽이니까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윙이푸드가 테마가 형성이 돼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윙이푸드는 뭐 중국발 약간 호재가 있어서 우진 BNG가 급등하기 전에 먼저 급등을 해 있었어요.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는데 막상 터질 때는 안 갔어요. 들다가 말았어요. 왜요? 앞에 상한가 나오고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거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길 겁니다. 여기에서 요날 저희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사시라고. 추천했더니 음봉으로 확 눌러버렸어요. 마이너스 5%인가? 네. 살짝 눌렀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 회원들한테. 매집을 세력들이 확실하게 매집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막 이런 양봉 보면 세력 들어왔어요. 뭐 매집됐어요. 막 그러시죠? 천만에요. 요즘에는 딱 매수 추천했는데 음봉 때리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음봉을 때린다. 그러면 제가 웃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웃어요. 선생님 확실하게 매집한 주식을 추천하셨군요. 웃는다니까요. 네. 왜요? 오버액션 하는 거 오버액션. 그런데 그 다음날 이날 샀다니까요. 용감하죠, 그죠? 이런 날 샀어요. 그 다음날 뽑아버리잖아요. 16%까지.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뭐 제대로 먹고 나왔겠죠. 근데 아까 여기 시기가 어디예요? 네. 아까 우진 비행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가 도박 나와서 치고 올라가서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감옥을 만들어 놓은 동안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간다고요? 처음에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슥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발주자 들어가서 수익 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짧게는 10% 길게는 30%거든요. 딱 스윙이죠. 이간점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요런 거 하나씩 먹고 나오시면 돼요. 괜히 저기 파루나 50이나 그죠? 네. 뭐 저팔계나 사오정이나 그런 데 가서 저기 걸려들지 마시고 그죠? 네. 농담입니다. 50이라고 해서 네, 저팔계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도 이제 안 웃으시는 거 같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데 가서 물리지 마시고 네. 이런 데 가서 이런 후발주자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개별주로 좀 수익 내고 싶으신데 뭐 하고 싶으시냐? 이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호님이 웃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네. 요런 자리에서 요런 이제 반등이 나와요. 이거를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맨날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모르시니까 자꾸 이제 50이나 모나리자 가서 물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회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팔고 나와서 여기서 이런 데서 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단타 못 쳤는 줄 아세요? 우진비엔지 쳤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진비엔지 아침에 시초가에 샀거든요. 플러스 2% 갭상승에서 출발했는데 보이시죠? 네. 최대 12%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 대충 한 10% 정도까지 수익이 났다고요. 단타 이렇게 쳐요. 어디 있는 거 쳐요? 꾹 눌러놓은 거죠. 바닥에 있는 거 치잖아요. 우리는 물릴 일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요런 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발 감옥 만드는 주식 들어가서 생고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20% 10%짜리 급등도 많이 나오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짜리 음봉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편해요. 아무튼 윙이푸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었고요. 나중에 무너졌지만 세게 급반등이 또 나왔죠. 나중에 또 나오고요. 후발주자는 이런 게 재밌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탁탁탁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좋은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시지 말고요. 후발주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공부시켜드리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작년 3월달에 미세먼지 대장주가 위닉스였거든요. 위닉스가 쭉 3월 초부터 3월 한 20일 정도까지 치고 나갈 때 그때 후발주자 중에 끝물이 하나 있었어요. 후발 2차 3차 후발주자인데 그 시스웍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방 보조목이었거든요. 이 시스웍이 어떻게 했냐면 위닉스가 그렇게 급등할 때 있죠. 처음에 윙이푸드랑 똑같다니까요. 들었다가 아닌 척 하다가 마지막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 안 간 것 같죠? 이 급등한 게 여기가 대충 2,800원이고요. 여기가 4,1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대충 계산해보세요. 40% 급등한 거예요. 후발주자는 최소한 10%에서 보통 30% 정도까지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아래 다 따져서 40%죠. 대충 하면은 우리 방에서 30% 정도 수익 나왔겠죠? 네. 단기간에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감옥 만들어 놓은 거 떠 있는 거 공략해서
물리시지 말고 지금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 있죠? 공략하시면 돼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종목을 뽑아내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종목 공략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뭐 계속 여러분들 무방 보셨겠지만 종목들 추천하는 거 보면 떠 있는 거 추천 안 하죠. 뜨기 직전에 미리 사놓죠. 요런 데서.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한폐렴주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후발주자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선발주자는 뭐하고 있다고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맨날 들었다 놨다만 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스윙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뭐 이미 많이 팔았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팔고 뭐 이래저렇게 해서 패령 관련주 많이 팔았고요. 그죠? 팔아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낙연 관련주나 이런 총선주를 사고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네, 이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마스크 테마주들 아까 보셨던 이 KM이나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이 딱 음봉을 맞고 떨어지니까 대번 무슨 종목들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자, 이월드 요거 오늘 3% 급등했죠? 근데 박스권을 미리 권았는데 어때요? 다시 위쪽으로 들어가죠? 이거 여러분들 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많이 했는데 별로 안 빠진 거예요. 원래 코사이 급락하면 이렇게 생긴 차트들은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박스권 살짝 벗어났다가 아침에 바로 들어버렸어요. 안 나가려고. 2월도 3% 상승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낙연 씨를 대표하는 종목들 남선알루미늄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차트가 살아있지 않나요? 야,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급락하는데요. 그죠? 새로운 경쟁자 윤석열 씨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죠. 세력에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7% 급등했죠. 어제 나왔던 음봉을 다 감싸버렸어요. 남선알루미늄만 그랬을까요? 남화산업 오늘 8.78% 양봉 멋지죠. 그죠? 네. 딱 감아지면서 전저점 살짝 깨면서 깼다가 바로 감아버렸어요. 남아토건 이게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낙연씨 이낙연 운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이걸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8% 확 감아 올리죠. 남아토건이나 남아산업 이런 거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앞에서 다 팔았어요. 남아토건은 여기서 다 팔았고 남아산업도 수익 많이 내고 다 여기서 팔았어요. 지금은 다른 거 샀어요. 왜냐면 떠있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국영제는 요거 우리 단기 하시는 분들 거기서 나갔는데 이런 종목도 여기서 추천 나갔다 그랬죠. 수익이 뭐 100%가 뭡니까? 그죠? 네. 그 이상 내신 분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차트가 깨졌나요?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이것도 7% 이상 급등 나왔죠. 이낙연 씨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10%가 살아있는데요. 왜 끝났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제가 평상시에 대손주를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임감을 좀 느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마스크 테마주들이나 우한폐렴 관련주 중에 과열된 것들 종목들이 쓰러지니까 바로 대번 이쪽 돈이 막 몰려가더라고요. 오늘 이낙연 관련주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황교안씨주도 나중에 더불어 가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대선주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선 정책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주가 있어요. 그게 오늘 5% 이상 급등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정책이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궁금하시고 수익 내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네, 어지간하면 대선주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관련주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거의 전혜원이 산 종목들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양해를 하세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오늘 안 빠지고 버텼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종목 안 돼요.
옛날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종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회원들 지금 오늘 얘기를 한번 더 해드렸어요. 내일 한번 더 얘기해드리려고요. 그 종목들이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살아있고요. 네. 그쪽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총선 대선주 중에서 인맥주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총선용 정책주예요. 누가 많이 갈까요? 인맥주보다 정책주가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만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력들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정신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빨리 날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죠.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시면 좋냐면 우한폐렴 후속주하고요, 총선 대비 인맥주, 정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인맥주는 이제 얘기했고, 정책주는 뭔지, 정책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종목이 노출되니까. 그 대신에 이건 알려드릴게요. 우한폐렴 관련주 중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과열됐죠? 그죠? 과열됐어요. 그러면 뭐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제 후발주가 나올 거거든요. 종목은 얘기를 못 하겠고 힌트를 하나 드리죠. 뭐냐면 요겁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화면 요 기사 잘 보이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주세요. 화면이 잘 보인다. 자, 1번 한번 쭉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아, 네, 기선현님 어서오세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네. 계약을 연기하자, 휴업, 이런 얘기 나오죠? 한 번뿐인 졸업식, 입학식도 줄줄이 취소. 자,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이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계약을 미루거나 휴업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 336개 교회 다른 곳으로 파악됐다. 자, 근데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정부는 당초 학생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확대를 우려해 계약 연기는 없다고 유지해 오던 입장을 바꿔. 그러니까 계약 연기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감염 우려 지역의 학교에 계약 연기 또는 휴업을 명령 권고하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계약식, 졸업식, 입학식 다 미뤄라. 이 얘기를 하죠. 학생들이 자, 학교를 안 가거나 그래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 누가 움직일까요? 됐죠? 네?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네요. 네? 그 내일부터 뭐가 움직이겠어요? 이 기사가 글쎄 요 기사만 놓고 보면 4시 54분에 나왔거든요. 오후에. 그럼 오늘 장중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이나 반영이 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2월 3일이죠. 2월 달은 짧아요. 2월 28일 봄방학이 있어요. 그죠? 저희 방에 저희 회원 중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여러 명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봄방학하고 봄방학도 좀 이번에 길죠.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부모님 걱정은 항상 애들한테 가 있죠. 그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애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이슈가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계약 연기 안 된다고 했다가 연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뭐 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약을 연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발달 잘 돼 있는데 뭐 할까요? 눈치 채셨죠? 네. 이래도 나는 눈치를 못 채겠다. 예, 이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래도 눈치를 못 채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네, 회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 수익들을 많이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뭔지 아셔야 돼요. 대신에 이쪽 관련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진짜 더 많이 갈 거는
총선 정책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 이호님 말씀처럼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추운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죠? 네, 들어와서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죠? 봄이 벌써 왔는데 봄이 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염병은 항상 그랬어요.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개인들이 수많은 걱정들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금방 지나갔고 봄은 반드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봄에, 그죠? 주식시장에서 봄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개별주 장세 아니에요? 그죠? 그 개별주 장세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들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역시 주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종목들이 급등주가 어떻게 가요? 아까 보셨지만 자, 이제 이런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아까 어디 있어요? 모나리자처럼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떨어질 때는 살벌하게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아시지도 못하고 종목도 뽑으시기도 힘들고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세요. 우리 유료회원들 제가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금방 몸에 습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력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꾸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래요. 근데 아무튼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수익을 편안하게 내는지. 실제로 모나리자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추천 나가서 중국 패런 관련주로 여기 추천 나가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분할 매도하면서 잘 팔고 끝. 양보 하나 못 먹은 게 아쉽긴 하지만 대신에 이거 팔아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후발주자로 간 거죠. 그죠? 네. 후발주자 가서 여기서 추가 수익 못 낸 거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현님 말씀처럼 모나리자가 100%짜리 수익도 나왔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과열된 종목들, 이렇게 감옥을 만드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피하시고 총선 정책주, 총선 인맥주, 그 다음에 우한폐렴 후발주자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한 달 아마 우한폐렴 얘기가 계속 나와서 뉴스는 시끄럽겠지만 수익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 한 달도 여러분들 정말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